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제가 이제 네뎁에서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회사에서도 마케팅을 좀 했었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 마케팅, IT 바닥에서 마케팅을 참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 무지 빨라요. 아니면 저희 무지 용량이 큽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사실은 되게 또 어떤 기능이 돼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어느 벤더도 우리 빨라요, 우리 용량 커요, 우리 이런 기능 돼요 라는 얘기를 사실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IT의 트렌드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게 그런 하드웨어적인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케팅을 하기가 어려운 게 클라우드, 뭐 빅데이터 이런 거를 사실은 용량이 크다라고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빨라요, 뭐 커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으로 전달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영화 세미나, GIT에서 굿모닝 IT에서 하는 첫 영화 세미나고 또 시기가 지금 1월이고 다음 주는 구정이고 그럼 도대체 첫 발표를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토정 비결, 스토리지 업계의 토정 비결에 대해서 올 한 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토정 비결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1년 뒤에 알아야 되는데 1년 뒤 되면 사실은 연초에 토정 비결이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뒤에 한번 생각해 보셔서 네뎁의 전국 수업이라는 애가 얘기한 게 맞았나 틀렸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2014년을 예상할 수 있지는 못해요. 제가 그 정도 능력과 지식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 네뎁의 그 제이키드라는 저희 CTO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IT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올해 2014년도의 스토리지 시장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분이 예측하신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요즘 뭐 신문 보시면 다 클라우드고요. 신문 보시면 다 빅데이터고요. 요즘 뭐 거의 이슈, 트렌드 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고객분들 중에서 아니 뭐 클라우드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괜히 남 얘기, 남 세상 얘기 같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네뎁이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막 경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경쟁이 EMC고 히다치고 HP고 뭐 IBM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거는 네뎁의 경쟁 상대는 진짜 누구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회사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소중하고 중요해서 절대 남한테 맡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미국의 CIA에서 우리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아웃소싱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걸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겠다고 해서 사실은 했는데 그거를 600 밀리언 딜, 6천억 원짜리 딜을 아마존 웹 서비스가 먹었습니다. 사실은 가격은 IBM이 쌌어요. 그래가지고 IBM이 그걸 가져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고 그래서 미국의 CIA가 자기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망을 구축한 게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썼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공식적이진 않지만 한 달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가 월 사용료를 주는 게 50억이라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삼성 SDS도 자체 클라우드망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면 클라우드 사실 클라우드는 이제 가장 크게 얘기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사실 클라우드는 갈 수는 없고요. 내가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데이터가 다 클라우드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지만 클라우드라는 거 그게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클라우드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네뎁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웹 서비스, 클라우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그럼 우리는 네뎁은 뭐 하냐 그러면 사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8개가 있고요. 저희 네뎁은 그 모든 8개에 모두 다 저희 네뎁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뎁은 저희가 클라우드 어떤 솔루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의 스토리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가장 크다라기보다 저희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클라우드에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뭘 얘기했나? 플래시.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플래시에서 올 플래시 어레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스토리지는 모든 게 다 플래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한 2, 3주 전에 무슨 신문에 뭐가 나왔었냐면 미국의 바이올린이라는 올 플래시 어레이 회사가 CEO, COO가 공동 경질됐다. 뭐 그 중에 한 명 사표를 썼다라고 하는데 소위 얘기해서 잘렸다라고 나왔어요. IPO 나스닥에 상장도 했었고 나름 4년 동안 CEO를 역임하시면서 나의 바이올린이라고 해서 나름 포지셔닝을 잘했는데 CEO, COO가 한 번에 경질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와서. 근데 사실은 플래시를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올린이 나쁜 회사고 후진 회사냐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플래시라는 게 이제 제가 요거 잠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하림이에요. 닭고기로서는 우리나라 넘버원이에요. 근데 하림이 닭고기는 유명하기 때문에 BBQ 그 치킨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림이 그렇다고 해서 뷔페 레스토랑을 차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닭고기에서는 1등이긴 하지만 뷔페는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플래시는 정말 잘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인프라에 다 플래시 어레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플래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하고 요즘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정형화된 데이터냐 비정형화 데이터냐 이걸 떠나서 지금의 데이터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냐면 용량이 작은 게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유발을 합니다. 옛날처럼 커요 빨라요가 아니고 그 작은 데이터들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 줄 수가 있는 트렌드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 태블릿, PC를 비롯한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작은 데이터들을 많은 트래픽을 요즘 매일같이 카톡 하시고 매일같이 뭐 페이스북 보시고 SNS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들이 생겼고 그거를 그 다양화된 것들을 다 처리하려면 옛날처럼 우리 서버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는 뭐 개인 PC 이렇게만 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작은 데이터들이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플래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스토리지가 그러면 앞으로 대세는 맞고요. 근데 하지만 플래시 스토리지가 전체 그 스핀들 기존의 전통 방식인 스핀들 디스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기존의 전통의 뭐 사스, 사타 방식, 파이버 채널, 뭐 나스, 뭐 아이스 다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또 하나의 형식이 플래시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 기존의 플래시 전문 밴드 스토리지라기보다는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업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어 스토리지, 님벌, 바이올린, 그다음에 뭐 아이실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EMC 아이실론 같은 거 겸하고 있고요. 히다치 뭐 다 지금 플래시를 구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퓨어 스토리지, 님벌, 바이올린 이런 데들이 소위 얘기하는 플래시 전문 스토리지 벤더입니다. 그러면 네뎁은 뭐 하고 있냐? 네뎁은 저희가 지금 이제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서버 단, 그다음에 컨트롤러 단, 그다음에 디스크 단에서 모든 플래시를 다 지원하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게 저희 네뎁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네뎁을 불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네뎁이 가격이 100원이면 EMC를 불러서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경쟁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시장이 바뀔 때는 스토리지를 구매할 때 경쟁사인 EMC를 부르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업자가 지금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월 얼마씩을 내고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돼서 2년, 3년이 되면 내가 이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샀을 때 이게 초기 투자 비용과 연 감가상각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비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IT 업체들은 사실은 빌더, 뭐 여기서 지금 표현한 것처럼 빌더나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브로커리지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렇게 좀 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깨졌네요. 그 네트워크 스토리지라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제가 소프트웨어 정의라는 거, 이게 사실 이게 한국말로 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그럼 이걸 SDS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 SDS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그럼 네트워크 업체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그래서 SDDC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마치 그게 소프트웨어인 양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지가 하드웨어지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뭐 정책 기반이든 무슨 기반 하에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거, 데이터를 보관 관리하는 거, 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데, 걔는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모든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모든 그 인프라를 마치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근간이 되고 IT의 이제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구축이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스토리지 벤더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 것만 잘 되고 우리 것만 이렇게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상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토리지뿐만이 아니라 남의 스토리지까지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래야 사실은 이게 그 가상화의 개념이 되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개념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지금 얘기한 SDS가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SDS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축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5번째인데, SD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지를 마치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한 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얘가 데이터가 늘면 계속적으로 병렬 처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 데이터를 볼륨을 요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유연성 있게 늘었다 키웠다 할 수도 있고, 얘를 요쪽으로 옮겨놨다가 여긴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렇게 유연성 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게 클러스터간, 왜냐하면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로 계속 늘릴 수도 있고 병렬로 계속,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 아까 요 전에 얘기했던 SDS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구현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네뎁은 무중단, 또 어떤 효율적으로 확장성, 무한적인 확장성, 이 모든 게 가능한 게 저희고요. 네뎁은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박스 회사긴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저희는 스토리지보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 데이터를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회사로 저희는 네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한번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요즘 오픈스택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픈스택이 뭐냐? 사실은 오픈스택은 개발자 포럼입니다. 사실은 개발자 포럼이고, 요게 조금 됐는데 개발자하고 운영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낫겠냐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자 포럼이고, 얘네가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매년 2회 그 어떤 포럼이 열리고요. 작년 마지막에 홍콩에서 열렸고, 엄청나게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는 리눅스 이후에 최고 성공한 오픈소스다라고 하는 게 오픈스택입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결국 이제 운영자들 또는 개발자들의 포럼이었던 게 지금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하나의 이제 여기서 오픈스택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이제 곧 시장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웬만한 벤더들이 다 여기를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뎁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 후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네뎁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네뎁이 한 20년 전에 만들었을 때 파일 쉐어링을, 사실은 NAS라는 걸 저희가 네뎁이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오픈스택에 파일 쉐어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스택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넣었는데 전 세계적인 공동 어떤 운영자 또는 개발자들의 포럼이고 그 다음에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드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뭐 어떻게 해? 그럼 오픈스택에다 올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관련 개발자들이 쭉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세요. 지금 현재 후원사가 한 160개 정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데이터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 데이터의 주권은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미국분이고 미국분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경까지 나라와 나라 대륙 간의 이동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미국 사람 입장의 어떤 뭐 글로벌 마인드라고 볼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빗, 퍼블릭 아니면 내가 직접 복원하는 거, 데이터의 주권을 내가 넘길 거냐, 내가 갖고 있을 거냐, 내 집에 내 옆에 갖고 있을 거냐, 사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그걸 내가 일일이 관리하는 것보단 퍼블릭 클라우드, 아니면 요거는 저희 내부망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아니면 이거는 내가 직접 운영해야 돼요. 결국 그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도나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 저희하고는 아직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40기가 이더넷이라는 거는 저희가 아직 10기가도 아직은 많이 정착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게 표현은 take off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40기가 이더넷 시대가 접어든다,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빨라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큰 데이터가 많이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많은 데이터들의 트래픽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처리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트워크 업체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기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없어서 일단 딱 뭘 눌렀는데 바로 안, 정말 짜증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앞으로 점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빨라질 것 같아요. 빅데이터는 뭐 스토리지 업계를 떠나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분야가 빅데이터고요. 빅데이터가 이제 정말로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뭐 새로운 기기가 출현할 것이다. 사실 저도 뭐 어떤 기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빅데이터라는 거를 제가 개념만 한 가지를 좀 잡아드릴게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한국이 5천만 인구인데 그 중에 남자가 반이면 2,500만이고 그 중에 대도시에 사는 뭐 30대, 40대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나라는, 제가 지금 전국 수업인 사람은 오늘 영화를 보러 왔고, 좋아하는 거는 뭐 술을 좋아하고, 뭐 취향은 액션 영화를 이런 식으로 탑다운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그러니까 바텀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의 성향과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옛날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사는 30대 남자의 소비 성향은 어떠니까 그럼 그거를 타겟팅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 지나오다 보니까 압구정 3원 가든 크면은 좋았고, 우리는 요 맛의 갈비를 만드니까 니들이 와서 먹어,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나는 취향이 어떻기 때문에 갈비는 이렇게 양념해야 되고 저렇게. 결국 요즘은 조그만 집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많아졌거든요. 결국 뭐냐면 소비자의 트렌드가 얼마큼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의 뭐 한국에 사는 30대 남자의, 그것도 일반 셀러리맨의 성향은 어떻다, 그러니까 너는 갈비를 대충 익혀 먹어, 이런 게 아니고 요 사람은 성향이 이러니까 얘한테는 이런 걸 주고 얘한테 이러고, 결국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게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 어떤 트렌드의 변화, 이제 점점 탑다운 방식이 큰 게 아니고 작은 것들이 많아진다라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러스터 스토리지,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 다음에 글씨 끊겼는데 셉 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어떤 트렌드에 대한 그 많은
부분들을 구성하는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제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뭐 영업사원이나 아니면 굿모닝 쪽에 연락을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굿모닝 하이텍의 김예일입니다. 반갑습니다.